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양근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도민 여러분, 안산 출신의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경기방송 의정포커스 청취자들과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교 신도시 에코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에코닐 사업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네네. 광교 신도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광교 신도시 사업 중에서 2조 4천억 규모로 가장 큰 복합 개발 사업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그 자금 조달에 실패해가지고 자초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지금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지사 측근을 이 관련 회사에 기용을 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김문수 지사가 이에 대해서 그 도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에코닐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주식회사 에코닐하고 그다음에 이 자산 관리를 대행해주는 에코닐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있는데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선거 때 그 캠프에서 그 선거 조직을 담당했던 김부회 씨라고 하는 인물을 그 한국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하니까 그 김문수 지사가 두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 회사인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끝까지 이제 오리발을 내밀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금 한 5년 만에 이 사업이 자초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 에코닐 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나 그 사업 변경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ABCP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에코닐 사업을 하는 이 땅 부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로 출연을 해서 경기도시공사 소유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은 에코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매입 대금을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계약금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금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상환할 돈이 없어서 어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어음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 물건으로 이 해당 소유 땅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묵인해줬던 것이죠. 이것은 네. 그 도시공사가 꼭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세 차례 이제 사업 그 변경을 비롯해서 6차례나 그 이 기업 유동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관리를 대행했던 그 에코닐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김부혜 사장과 김문수 지사가 최측근이었고 이 김부혜 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 그 도시공사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됐다 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어음 발행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 지원책이었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물론 이제 부동산 금융 개발을 할 때 이런 유형의 어음 발행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허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횟수, 이미 그 자금 조달 능력 자체가 굉장히 그 없거나 굉장히 형편없는 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 5년 동안이나 차일피일 기일을 그 연장을 하면서까지 6차례나 그 동의해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네네. 만약에 그 1, 2년 정도 그 계약서 결과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 그 토지 매입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저기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PF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게 증명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사업자로 바꿔 타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거의 4, 5년 이상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공사에 해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 에코닐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에코닐의 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그 맡고 있다라고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거 실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업무를 어디서 보냐? 주식회사 에코닐이 아니라 바로 김부혜 씨가 사장으로 있었던 에코닐 관리 주식회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금 조달을 하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닐 자산 관리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김부혜 씨가 사장으로 있고 김문수 지사하고는 그런 정치적 특수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에코닐 사업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뭐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미 지금 에코닐 사업은 지금 1단계로 자초가 됐죠. 그래서 네네. 지금 기존 사업자들과는 계약 해지를 한 상태고 다시 한 일주일 전에 지금 그 사업자를 재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공모조차 안 된다면은 이제 원점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과연 광교 신도시 사업에 꼭 필요하고 이것이 뭐 수원 시민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도민의 실질적인 그 삶의 질이나 그 경제적 풍요에 그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생활임금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 임금의 종류 중에 최저임금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시급, 뭐 1급, 5급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 1인 근로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월급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5인 네네. 이상 사업장에 다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근로자 기준의 최저 생활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3, 4인 그 가족을 둔 가장이 단순하게 쌀을 사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또는 아이들 뭐 교육도 사교육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 이는 턱없이 못 미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지방 정부에서 많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실질적인 그 저소득 계층의 임금 상승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적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이제 용역업체 직원들에까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의 150% 수준에서 최소한 그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나아가서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합의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시의 더욱더 쾌적한 삶과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